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벌배상은 우리가 좀 더 낯익은 용어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punitive damage 또는 exemplary damage라고 부릅니다. 굳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징벌배상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punitive damage 또는 exemplary damage와 내용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 차이점 때문에 징벌배상이라고 용어를 별도로 사용합니다. 또 디스커버리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발견한다라는 용어죠. 우리말로 이걸 증거 개시 절차라고 번역을 합니다. 변호사들 나오는 이 미드를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가끔씩 보면은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눈여겨 안 보셨으면 그게 압수수색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형사소송에서 검사처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법원에서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원 영장을 받아서 마치 검사처럼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포지션이라고 해서 상대 쪽 피고 측을 불러서 변호사 입회하에서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처럼 원고 측 변호사가 마치 검사 같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는 동시에 시행되어야만 효과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두 가지 미국의 사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줄리아 로버트 주연해서 굉장히 잘 알려진 영화입니다.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의 요점은 이런 거죠. 에린 브로코비치가 법률회사의 비서같이 또는 인베스티게이터처럼 채용이 되어서 그 리얼 에스테이트, 도시 지역 개발하는 회사 문건들을 파헤치다가 거기서 이 식수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많은 커뮤니티 그 지역민들이 그 식수 오염된 식수를 먹고 아파하고 병이 들어서 그걸 결국은 집단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또 다른 징벌배상 관련해서 알려져 있는 사례는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산 할머니가 커피를 쏟아서 화상을 입었는데 그 화상 입은 걸로 맥도날드에서 징벌배상을 받았다라는 스토리입니다. 맥커피 사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99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79세 할머니가 손자가 드라이브스루로 커피를 맥도날드에 샀는데 드라이브스루에서 이제 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커피를 그 다리 무릎 사이에 끼우고 이 커피 뚜껑을 열다가 쏟은 거죠. 그래서 화상을 입고 거의 한 2년 정도 나이가 드셔서 이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2만 불 정도가 치료비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맥도날드에서는 고작 한 800불 정도 주겠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할머니의 대리 변호사가 치료비로 10만 불 그리고 징벌배상으로 30만 불을 청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것 때문에 이 민사소송에서임에도 불구하고 대리 변호사가 맥도날드 관계자들을 불러서 신문도 할 수 있었고요. 또 관련된 연구 자료 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걸 안 들어주면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맥도날드에 가서 사실 압수수색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들 때문에 맥도날드가 커피가 뜨거워서 사람들이 실수로 쏟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 이전에 이미 한 700건 정도의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배심원들이 논의가 돼서 징벌배상을 거의 이 맥도날드가 미국 전체에서 커피 파는 수익 이틀분 한 27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논의까지 있었는데 판사가 최종적인 판결에서 너무 많다 해서 64만 달러, 그러니까 변호인이 청구했던 30만 달러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을 선고하게 됩니다. 맥도날드는 당연히 여기에 불복해서 항고를 하게 되고요. 이 이후에 이 할머니 측과 맥도날드가 소송 밖에서 합의를 해서 얼마를 사실 받았는지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마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징벌배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합의를 통해서 사건이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얼마를 줬는지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합의를 하게 되는데 알려진 바로는 한 60만 불 정도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제가 커피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서 학술대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다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커피 아침에 쏟은 적이 있어요, 팔에. 그랬더니 이 커피집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냥 찬물 가져와서 다 씻어주고 커피 돈도 안 받고 공짜 넣어주고 그랬는데 미국 분들이 친절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징벌배상 한번 하니까 혹시나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시나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직도 보상, 배상, 그리고 피해자들이 다 특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인구 규모가 약 627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건강에 이상이 온 피해자가 약 67만 명, 사망자가 약 3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기준으로 4,300명만이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었다면 이 피해 입증은 훨씬 쉬웠을 것이고 징벌배상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의도가 있어야지 징벌배상이 가능한데 의도가 있었다. 즉 실험을 통해서 미리 해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판매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밝힐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징벌배상이 가능했다면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피해자들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사건이라든지 맥커피 할머니 이 커피 쏟은 그런 사건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같은 것들 징벌배상이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폭스바겐이 피해자들하고 합의한 손해배상액과 국내에서 소송을 통해서 실제로 지불한 것은 천냥지차 차이가 났다고 할 수 있죠. 또 그리고 가끔씩 터져 나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는 것은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앞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술 탈취가 만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술 탈취의 경험들이 다들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기술 탈취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징벌배상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술 탈취 당한 기업은 삼키고 넘어갑니다. 정말 소송으로 가는 기업 드물고요. 소송한 기업들도 대부분 소송에도 이겨도 얼마 배상을 못 받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소송해서 이겼지만 사실상 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 이 디스커버리 제도나 징벌배상이 없다 보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아예 이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 어떻게 하냐면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서 국내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아예 가서 제소를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ITC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소를 하면은 jurisdiction을 가지고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2020년이죠. 국내에도 굉장히 뜨거웠던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이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건이 2020년에 있었는데 참 재미있다기보다 비극적인 것이요. ITC에서 미국 내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영업 비밀 관련된 소송이 이루어진 게 3건이 있었는데 2건이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소송을 해봤자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으니 입증할 방법도 없고 또 손해배상액도 전보배상, 실질적인 보상만 해준다는 원칙 때문에 손해배상액도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가 있는 기업들, 대기업들은 오히려 미국에 가서 소송 또는 제소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형 로펌들이 이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국내의 제도가 미비하니 사회적 약자에 당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삼키고 당하고 살고 돈이 있는 대기업들은 아예 미국 가서 제소를 하는 웃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러면 이론적으로 제가 왜 소송이 국내에서는 제기가 안 되고 또 가해기업의 행위는 바뀌지 않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을 내가 제기한다고 하면은 소송을 제기했을 때 기대되는 이익이 소송 제기의 비용보다 커야지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송을 제기했을 때 기대되는 이익은 승소 확률 곱하기 배상액입니다.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사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승소 확률이 사실상 0입니다. 소송에서 기대 이익은 사실상 0에 가까워져 버립니다. 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돼서 승소할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보배상, 실제 손해액만 해준다 그러면 승소할 확률이 아무리 올라가도 1은 안 되겠죠. 그러면 실제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못 받게 되는 기대 수익은 그런 확률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징벌배상이라는 게 퓨니티브 데미지이기도 하고 또 다른 영어 이름이 exemplary 데미지, 일벌백계형이라는 것입니다. 일벌백계에서 행위 자체를 바꾸게 하겠다는 게 근본적인 취지죠. 그래서 이 배상액이 손해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능력에 비례해서 배상하게 하는 것이 징벌배상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나라의 퓨니티브 데미지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도입된 법안이 한 20개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들은 대부분 손해액의 3배, 많은 데는 5배를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3배소라고 영어에서는 흔히 말을 하는 것인데 진정한 의미의 징벌적 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전보배상액 자체도 굉장히 법원이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3배라는 게 그다지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능력에 비례해서 손해액을 때려야만 그 가해자가 더 나쁜 짓을 안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승소 확률 곱하기 징벌배상까지 포함했을 때, 승소했을 때 기대 편익이 굉장히 커지게 돼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송의 비용은 실질 비용에 더하기 기회 비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기회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들이 왜 소송을 안 하고 다 삼키느냐, 기술 탈취당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냐 하면은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에 거래가 끊겨서 망합니다. 전속계약 관계에 묶여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속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계약 끊기면 거의 망합니다. 그리고 한번 끊기면 다른 전속계약 관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찍혀서요. 그러다 보니 소송 제기는 망하는 거다 생각을 하고 정말 망할 수밖에 없거나 궁지에 몰렸을 때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 제기 건수가 굉장히 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징벌배상을 도입해야만, 사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기회비용은 굉장히 높은데 이 기회비용보다 기대 수익이 더 커져야 되니까 디스커버리 제도 곱하기 징벌배상이 도입돼야만 사실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 퓨니티브 데미지, 징벌배상이 왜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에 비례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아까 전에 맥커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할머니가 치료하는데 든 돈 2만 달러에 5배, 줘도 10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2일치 커피 판매량 가격을 가지고서 징벌배상액으로 1차적으로 산정을 하셨던 것이죠.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피해 배상액이 많지가 않다. 패소할 확률도 낮고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으면 또 피해액도 얼마 안 된다. 그러면 기본적인 입장이 뭐냐면 사건 터지면 그냥 갚아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죠. 자기 행위를 바꾸지 않고. 이런 것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디스커버리 제도와 징벌배상이 도입이 됩니다. 이래야만 패소했을 때 비용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패소하지 않고 그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소송에 갔을 때 비용은 이제 실제적인 소송 비용이고 거기에다가 패소했을 때 오는 이 배상액 또 이미지 실추 이런 것들이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용이 높아야만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침해 행위들, 위법 행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사실상 자기들이 치러야 될 대가를 높여줘야만 위법 행위를 억제하게 된다. 이게 사실 징벌배상이 도입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징벌배상이 가장 활발하게 도입되고 적용된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도입됐을 때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벌배상이 너무 강해서 회사가 아예 망한다. 회사가 망하면은 피해자한테 돈을 줄 수도 다 없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게 바람직하냐라는 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내린 결론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렇게 세게 배상을 하도록 해야지 다른 기업들이 보고 똑같은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한 징벌배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에서 징벌배상이 일어나는 사례가 점점 없어지고 있고 또 징벌배상을 하더라도 액수가 전보배상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혹자는 징벌배상 미국에서 하는데 사실상 사례도 많지 않고 액수도 안 많아서 효과가 없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십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죠. 징벌배상을 세게 때리고 하니까 점점 행위가 바뀌어서 정말 일벌백계행위 돼서 행위가 바뀌어서 그렇게 큰 징벌배상을 때릴 만한 일들이 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징벌배상이 효과가 있다는 입증이고 우리나라처럼 기술탈취가 만연하고 이런데도 계속하는 거 징벌배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공청회에서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서 징벌배상 미국 효과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학자를 보고 너무 참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고도 하시는 건지라는 참 잡잡한 마음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쯤에 2020년 말에 법무부에서 집단소송법에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상법에 징벌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무부에 자문위원을 하면서 사실 그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법무부에서 입법을 하라고 엄청나게 압력을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국내외 자료니 이렇게 법안들에 대한 문구가 작업까지 다 해서 압력을 줬던데 그때는 꿈쩍도 사실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20년에 와서 법무부가 뜬금없이 갑자기 이걸 안을 냈고 저도 이제 공청회에 토론을 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진일보는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것을 전혀 도입하지 않다가 집단소송에 한해서 도입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집단소송에만 도입할 게 아니고 이건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절차에 관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에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맥커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기술 탈취 이런 것들 집단소송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반 특례법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징벌배상이라고 한 것은 이제 이 한 20개의 법안에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상법에 일반법에다가 넣겠다는 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한도를 손해의 5배, 3배소에서 5배소로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는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우리같이 특히 재벌 대기업들이 많은 경우 기술 탈취나 이런 데 가해자, 가습기 피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손해액의 몇 배 정도 주는 거는 큰 타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경제적인 능력, 매출액의 몇 %라고 하면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행위가 바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징벌배상안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토론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법무부에서 안을 내서 공청회까지 갔습니다만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법무부에서 공청회하고 국무회의는 통과를 못하고 이 법안은 폐기가 됐습니다. 정말 한국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그리고 기술 탈취를 막고 혁신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가 의미 있는 그대로 도입돼야만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배상 이야기하면서 3배소, 5배소라고 하면서 굉장히 크다고 덜덜 떠시는 분들이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혹한 규칙들이 많습니다. 우리 철도사업법, 시내버스 사업 운송 약관,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이런 데서 보면은 소비자나 국민에게 부과하는 배상이 최대 30배 또는 10배에서 50배입니다. 버스 요금 안 내고 타면은 30배인가 물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버스에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30배, 50배 배상해야지 그 정도 때려야지 행위가 바뀐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소송도 아니고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배상이라고 도입하면은 최대 말한 게 겨우 5배소입니다. 그래서는 행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와 기업 또는 가해자의 능력에 비례한 징벌배상이 도입되어야만 기술 탈취 문제 없어지고 소비자 피해 문제 없어지고 한국 자본주의 왜곡 문제가 바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